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세계로 치어난다. 주말입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에 함께 성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조심 다지면서 묵묵하게 걸어 나가시죠.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플랜 B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은 금보다 희소하다. 비트코인의 총 수량 잘 알고 계시죠? 2100만 개라고 하는 이 수량 자체가 워낙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좋은 가격 상승률 장기적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내 이 S2F,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죠. 제시한 목표 범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동반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을 주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미뤄 보았을 때 반감기와 함께 제한된 공급량 그리고 막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지속적인 이런 계단식 상승 구조가 나올 것이다. 희소성 기반의 가치 평가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정수 단위로 비트코인 역시 같이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독일의 최대 상업은행이죠. 이 도이체방크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냈죠. 금의 시대, 비트코인의 부상이 온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즉 외환보유고에 편입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중장기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외환보유고의 편입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IMF에서 관장하죠. 이 특별 인출권 역시 전자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과 같은 이런 브릿지 통화들이 편입될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나스닥에서는 비트코인을 BTC 티커가 아니라 XBT의 티커로서 활용하고 있는지, 앞에 X자가 붙어있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까지도 우리는 그 금융 엘리트 기관과 백엔드 시스템과 연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상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죠. 농업위원회다, 은행위원회다 분리가 되면서 1월 말로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투자자들은 또 자금을 빼고 있다 보니 이 DAT 기업들의 주가 또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TR, 스트래티지라든지 비트마인, 메타플래닛 등등이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뒤에서 지속적으로 비트든 이더든 리플이든 솔라나든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수량을 축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약 27조 정도 원 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클래리티 법안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지고 있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를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주면 안 되지. 만약에 이자를 주게 되면 은행에서 고객들이 나갈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대 마진으로 하는 그 수익 구조가 약해지면서 전통금융에 대한 시스템이 불안정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주게 되면 최대 6조 달러 정도의 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크립토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들이 뭔가 좀 경쟁하는 듯한 적대적인 관계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CBDC가 현실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과도기적 부분에 초반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또 코인베이스에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클래리티법 이거 철회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잘하면 연내 통과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좀 지연, 잡음을 만들어내는 듯한 이런 기사화들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여기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연내 통과 힘들다,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하지만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좀 월등하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 크립토판에서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또 돈을 투자를 했고 가격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또 반응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좀 암호화폐 투자 전반적으로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일하는 또 찰스 호스킨스, 에이다의 창립자죠. 뭐라 그러죠?
클래리티 법안 이거 지연 우려된다. 나 지금 걱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냐.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었던 그 크립토 차르 부서 있잖아요. 데이비드 삭스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할 거면 사임을 해라. 지금 뭐 인공지능이랑 크립토 섹터를 키우려고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코인베이스는 반대하고 있지만서도 뭐 엑시스팅지라든지 서클, 크라켄, 심지어 리플까지도 이런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들의 뿌리와 아까 언급드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뿌리도 동일하죠. 그들끼리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합의 도출을 해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텐데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까지 체크를 드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들어가 있는 Defying Virtual Blockchain 이 조항 역시도 어쩌면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또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전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예측 시장에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와 같은 그런 월가의 금융 IB들도 점점 현물 ETF를 받아들이고 보관 서비스,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그런 수용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그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말씀드리죠. 시계를 좀 길게 보자. 보수적 접근하자. 단기 방향성 맞출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못 맞춥니다. 저도 많이 틀렸죠. 요즘 인터뷰 나가면 많이 또 질문을 해요. 올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냐, 어떤 트리거 포인트를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이냐. 당연히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중요한 호재거리도 많겠지만 그 호재거리가 터졌을 때 시장 가격에 반응을 하던가요?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작년에 11월 22일에 뭐였죠? ISO 2002 탑재되면 가격 오를 것 같다 생각했었고 현물 ETF 하나라도 통과되면 좀 기관 자금 들어와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했었는데 다 틀렸어요. 저도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단기적인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지금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초입 구간에 있구나. 조금 더 큰 그림 보면서 투자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단기적 방향성을 누군가 만약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 뭐 리딩방 들어오세요. 뭐 요즘에 뭐 QR코드로 해서 리플 뭐 이벤트 한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요즘 뭐 경기도 어렵고 삶이 팍팍해서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는 이해하겠지만요. 이런 걸 오히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좀 천천히 돈 버는 게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돈의 속성에 저자이신 김송호 회장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매우 동감이 되고 아무쪼록 매우 힘든 시장인데 함께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CEO가 이런 얘기 또 했죠. 토크나 직접 챙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또한 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크립토 영역을 확장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JP모건도 마찬가지,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까지 지금 뒤에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크립토 관련 산업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중장기 뷰를 가지고 코인 투자에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립니다. 비트코인 폭락의 시대는 갔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결국에는 기관과 국가가 만들 수 있는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뉴 노멀 상승장이 올 때까지 우리는 천천히 DCA로서 적립식 매수 이어가자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굴 원가가 상승하고 ETF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죠. 장기 보유자도 증가가 되고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글로벌 코인의 방어선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큰 급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바닥이 견고해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또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벨기에의 2위 은행 KBC 은행이 나오면서 미카 잘 알고 계시죠? 유럽권의 암호화폐 법안 체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첫 가상자산 거래를 개시하고 있다. 즉 벨기에에서 이제 KBC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유럽 은행권의 가상자산 수용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제도권 유동성 확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KBC 은행 같은 경우도 과거에 푸날리티에 투자하는 자금 조달 라운드에 그대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여기 나오는 금융기관들 모두 다 뿌리가 같으면서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떻게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의 회사 푸날리티에 자금을 대며 그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DTCC가 추가됐던 움직임, 사실상 리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들이죠.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FNA의 공식 홈페이지를 미루어 보았을 때 굉장히 복잡했던 금융 솔루션을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매우 간결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꾸고요. 리플렛 자체를 썼을 때 XRP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노스트로와 보스트로 계좌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RP, 스텔라 루멘 이런 브릿지 통화의 필요성 반드시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푸날리티와 FNA의 신뢰 기간에는 리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부와 재무부 역시 그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고 있는 시장 금융 인프라가 어떻게 변하고 그 뒷단에는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 그들의 유착 관계가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벨기에 KBC뿐만 아니라 리플사 역시 작년 연말부터 EMI라고 하는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라이선스를 신청하며 유럽연합 규제에 대한 본격화를 하기 위해 대응하는 스탠스를 펼쳤었죠. 또한 최근에 FCA 문턱을 넘은 리플이라고 해서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의 완전한 라이선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지역 이제 규제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한 최근에 이제 완전히 유럽연합의 진격, 탄력을 받으면서 룩셈부르크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EMI라고 하는 전자화폐 예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미 리플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75개 이상 라이선스를 보유했고요.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강화하고 있다. 밀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75개 이상의 라이선스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펜딩 과정에 있는 보류 과정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영으로 수렴하면서 완전히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 우리는 그때까지 시계열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 7일에 타임 레버리지 십자 컨퍼런스를 통해 리플 글로벌 거물들이 서울에 집결을 하죠. ETF의 수장과 DAT의 수장,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컨퍼런스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10차 컨퍼런스인데요. 이번에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정말 1차, 2차, 3차, 4차부터 해가지고 벌써 10차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던 것 같고요. 늘 빨리 돈 벌고 싶은 건 당연히 아는데요. 저도 단기적 방향성 못 맞추잖아요. 그냥 조금 더 길게 보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자. 늘 안전한 길, 바른 길, 올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엔 리플의 임원인 이 아시시 브릴라가 직접적으로 제 컨퍼런스에 오기로 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서 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우리 오프라인 환경에서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